언젠가부터 우리는 얼굴을 인식해서 보안을 확인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핸드폰의 잠금을 푸는 것이고요. 나아가 보안인증서의 비밀번호도 사람의 안면인식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중국은 물론 세계에서 이런 안면인식 관련 가장 기술력이 높은 기업으로 센스타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명 샹탕커지라고 하는데요. 최근 창업자인 탕샤오우 홍콩 중문대 정보기술학과 교수가 55세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탕 교수는 중국 인공지능 기술의 개척자로 AI 업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회사 측은 정확한 병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탕 교수는 중국 랴오닝성 출신으로 중국 과학기술대를 졸업하고 미국 로체스터에서 석사, MIT에서 박사를 받고 1998년 홍콩 중문대 교수가 됐습니다.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침몰한 타이타닉호 수색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해저 로봇 연구소에 합류하여 AI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2014년 중국 레노버의 연구원이던 슈리와 함께 만든 기업이 센스타임입니다. 센스타임은 얼굴 인식, 영상 분석,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의 AI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특히 얼굴 인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지닌 업체로 손꼽힙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출입증을 대신해 얼굴 인식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얼굴 인식을 이용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보다 훨씬 더 보급률이 높은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는 이미 편의점, 식당, 상점 등에서 안면인식을 통한 결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경우 지하철 승차도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됐고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얼굴 데이터가 많다 보니 기술 발달이 빠를 수 있었고 다른 나라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덜 중시하는 중국 사회의 특성이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센스타임의 기술력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센스타임은 안면인식 중에 가장 어렵다는 노화 예측 분야의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한두 번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당장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경우 달라진 얼굴 탓에 정확하게 동일 인물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수 있으나 센스타임은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기술이 접목돼 미래의 변화된 얼굴 모습을 예측하는 게 상당한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AI 육성에 힘입어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센스타임은 퀄컴, 완다그룹,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12차례에 걸친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상장 직전인 2021년 말 기업 가치가 770억 위안, 당시 환율로 한화 약 15조 원에 달했습니다. 주요 기업과 도시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얼굴 인식을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과 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생소했던 센스타임이 유명해진 건 미국의 제재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센스타임을 포함해 매그비, 클라우드워크, 이투테크놀로지 등 중국 4대 작은 용으로 불린 AI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들 기업이 안면인식, 영상 분석 등 AI 기술을 통해 군중 속에서 감시 대상인 위구르족을 식별해내 중국의 반체제 인사 감시 및 압박을 도왔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센스타임은 그만큼 얼굴 인식 기술이 좋다는 거겠죠. 이런 이유로 미국은 2019년 10월 센스타임을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2021년 12월에는 미국 재무부의 투자 제한 블랙리스트에도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센스타임은 상장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홍콩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제재로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불가능해지며 일부 투자기관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중국 투자기관들이 채우기로 하면서 상장 일정이 보름가량 지연됐던 거죠. 그럼에도 센스타임은 그해 12월 30일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급등해 장중 공모가인 3.85 홍콩달러보다 23.12%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333억 홍콩달러, 당시 한화로 약 5조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센스타임의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 기능 같은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얼굴만이 아닌 다양한 사물까지 인식하는 기술을 통해 차량의 번호판이나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감옥에도 센스타임의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로 죄수를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CCTV의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도로 곳곳에 설치된 감시 장비에 센스타임의 기술이 적용돼 범죄자를 쉽게 찾아내기도 합니다. 금융업계에서 신분증상의 인물과 동일인지 확인하는 작업에도 센스타임의 기술이 적용됩니다. 지난해에는 가정용 AI 로봇인 장기 두는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카메라가 장기판을 인식하고 로봇팔이 장기를 집어 움직이며 사람과 대국하는 로봇이죠. 센스타임은 올해 4월에는 센스챗이라는 AI 챗봇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식 기술을 접목한 AI 기업 센스타임이지만 최근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미국의 제재로 확보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방 국가의 제재로 해외 진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걱정 때문인지 주가는 그리 신통치 않습니다. 최근 공모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홍콩 달러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알리바바 같은 투자자들도 지분을 대거 처분하며 현금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창업자의 죽음까지 더해진 센스타임이 과연 난관을 뚫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